엘리? 뉴욕은 원래 독해. 안녕하세요. 건축하는 독해 다시 돌아왔습니다. 네, 우리 엘리의 이야기를 들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나 내 이름 얘기했어야 되는데 얘기 안 했지. 원래 언니시고요. 네, 저 저는 원래입니다. 아, sorry. 우리 지금 5시간 non-stop 수다 떨고 지금 네. 입이 이제 마비가 슬슬 오기 시작하죠. 네, 그러니까요. 앞으로 갈 길이 먼데. 우리 갔다 왔죠. 한국 한 네. 3주 갔다 왔나요? 3주 갔다 오고 지금 따끈따끈해요. 갔다 온 지 5일 됐나? 네. 아닌가? 아니죠. 일주일 됐구나. 저번 주 금요일에 맞아, 일주일 됐어요. 딱 일주일 도착했으니까요. 됐죠. 네, 딱 일주일 수트케이스를 바리바리 들고 들어왔죠. 네. 네. 또 한국 어땠어요? 어디서부터 뭘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하죠? 한국 갔다 온. 일단은, 이번에는 진짜 날씨가 다 했어요. 날씨가 너무 좋고, 가을 날씨 네. 한국에. 그러니까는 어떤 느낌이었냐면 제가 지금 미국은 딱 11년 됐거든요, 올해로. 근데 11년 동안 한 번도 이 시기에는 한국을 가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죠. 매번 그러네. 겨울 시작할 때 가거나 학기 중에는 여름에 가고, 여름에. 예. 그치. 그 다음에는 5월 아니면 11월 이때쯤 갔기 때문에 이 10월 가을 달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네네. 가을 절정일 때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데 이번에 진짜 11년 만에 처음으로 정말 낙엽이 최고로 아름다운 그 절정을 찍을 때 가서 제가 이제 비행기 타고 올 때쯤에는 거의 반 이상이 다 져 있을 때였으니까 오, 정말 되게 사춘기가로 돌아간 그 외에 좋았겠다. 길을 걸으면 이렇게 낙엽이 막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오, 아, 정성 맞아, 씨. 아, 근데 또 그 시기에 가서 뭔가 되게 로맨틱하고 예, 감성적인 3주를 보내고 좋았겠다, 좋았겠다. 맞죠. 예. 아, 근데 제가 얼마나 이 한국 가을이 예쁜지 잊고 살았더라고요. 근데 정말 다시 보니까 이게 왜 다를까 생각을 해봤더니 솔직히 미국 살면서 보니까 우리가 단풍잎이나 은행잎 이게 네. 막 이렇게 막 한국처럼 막 모여있지 않잖아요. 그죠. 그쵸. 근데 한국은 유난히 또 단풍나무가 많고 네. 은행나무도 많고 네. 이러니까 그 다음에 그 왜 서울 가면 이렇게 플라타나스라고 그러나 그 약간 이파리 넓적하고 약간 털 있는 그 낙엽 걔도 이렇게 질 때 보면은 약간 색깔 이렇게 바뀌어가지고 네. 잎이 크니까 이렇게 떨어질 때 이렇게 약간 뭐라 해야 포물선 둥실둥실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그 나무 종이 좀 달라서 한국이랑 미국이랑 그런지 뭔가 되게 색도 너무 예쁘고 이게 네, 생각을 좋았어요. 해보면은 한국의 가을은 미국의 가을, 이 뉴욕 동부의 가을보단 색이 훨씬 진하죠. 그죠? 네. 이 단풍나무들이나 전체적인 색이 표현을 하자면 미국의 가을은 수채화로 이렇게 슥슥슥슥슥 해놓은 것 같으면 한국의 가을은 유화로 네. 약간 더 이렇게 꾹꾹 볼드하게, 눌러가지고 네. 볼드하게 색감도 그렇고 네. 느낌도 그렇고 약간 더 그런 식인 것 같아요. 네. 또렷하고 네, 거기 더 그게 폭 빠질 수 네. 있게. 그리고 훨씬 노랑이 많다는 맞아요. 느낌? 맞아요. 네. 그런 느낌이 또 들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네. 되게 그런 가을에 한껏 취해서 있었고 그래서 너무 좋았고 우리 엘리 한국 가을로부터 온 영감을 옷으로 좀 반영해봐요. 제가요? 그 색감 같은 거 있잖아. 색감 우리 오늘 한 1시간 욕하다 왔는데 아, 진짜? 우리 색하는 아줌마가 요즘 살짝 노망이 와가지고 왜 나이 들면 이상한 색깔 좀 그죠, 좋아하기도 하잖아요. 좀 그죠. 이상하다기보단 좀 갑자기 뜬금없는 색깔을 막 입고 그러시잖아요. 네. 근데 지금 이분이 조금 갑작스러운 그리고 색깔을 되게 이름도 독특하게 지으시는데 그 이름과 색깔이 안 매칭돼가지고 지금 되게 많이 지금 우리가 일함에 있어서 헤헤이. 곤욕을 좀 겪고 있어요. 아무튼 아, 제가 한번 할 수 있는 만큼 네. 최대한 열심히 이 가을의 영감으로 네. 좀 한번 해봐. 라인으로 뭐 해봐봐. 말을 네. 해볼게요. 네. 그래서 어쨌든 한국에 이제 도착하자마자 진짜 당일 공항에 딱 내렸는데 동생이 이제 픽업을 데리러 나왔어요. 네. 저 멀리서 이제 내 동생이 보이는데 가까이 오면 올수록 얼굴이 일그러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날 딱 보더니 아니 미국에서 옥살이 하다 왔어? 머리가 어떡해? 나한테
근데 언니, 진짜로 저는 1년에 한 번 머리 하거든요. 아, 한국 정말, 갈 때. 미국에서? 네. 1년에 한 번 해요. 한국 갈 때. 네. 그리고 1년 동안 최대한 그냥 유지를 할 수 있을 만큼 네. 해서 거의 못 견디겠다 싶으면 이제 한국 갈 시기가 항상 돌아와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참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그래서 어쨌든 가자마자 머리를 하긴 했어요. 제가 정말 도착한 첫날 짐 풀자마자 응. 그냥 바로 미용실 가가지고 머리 하고 이제 머리 하면서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 여기 살면서 되게 미용실 찾기가 저는 그게 제일 힘들었어요. 나한테 맞는 미용실. 네, 네. 그것도 그렇고 일단 너무 비쌌고 매번 음. 느끼는 게 한국에 비해서 좀 비싸고, 그 다음에 뭐 저는 어쨌든 뭐 패션 회사에서 일하니까 가끔 누가 머리 예쁘게 자르고 오면 이렇게 그 디자이너 정보가 막 돌고 그래요. 어디로 가면 누구 찾아봐 막 이렇게. 그래서 한번 그렇게 해서 가본 적이 있어요. 그럼 어김없이 이제 막 백인 약간 그 외국 애들이 이제 디자이너로, 헤어 디자이너로 있는데, 이분들은 동양 사람 머리를 어떻게 맞아요. 만져줘야 될지 잘 몰라요. 그리고 동양 사람 머리도 어떻게 만져야 될지 모르겠는데, 동양인 중에서도 이렇게 머리숱이 많고, 엘리처럼. 저처럼 이렇게 머리숱이 많고 종종 실핀처럼 두꺼운 애들도 하나씩 있고 이런 애들은 그리고 반곱슬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얘네들이 이걸 어떻게 해줘야 될지 모르겠는데, 또 얘네들이 느끼는 뷰티는 머리가 커야 돼요. 이렇게 막 풍성한 거를 되게 진짜? 아름답다고. 왜냐면은 생각해보니까 백인 애들은요, 도깨님 잘 보시면은 머리가 되게 떡진머리라고 그러나? 떡지고 되게 약간 붙어 있잖아요. 어. 그래서 이 아이들의 가장 큰 이슈는 머리를 띄우는 거거든요. 오, 그런가? 네, 그래서 항상 이거 볼륨을 그래서 왜 미스 코리아 머리? 그러니까는 머리에 볼륨을 안 주면, 볼륨 펌이나 뭐 볼륨 주는 어떤 그런 트리트먼트를 안 하면 이 백인 애들, 뭐 약간 금발 애들도 그렇고 뭐 갈색 머리 애들도 그렇고 머리들이 너무 실처럼 얇고 정말 그 그쵸, 민들레 홀씨 같이 그렇게 막 폭폭 이렇게 후 불면 이렇게 퍼지는 거 있잖아요. 그 정도로 얇고 가볍기 때문에 축 처져요. 완전. 그래가지고 이제 이걸 띄워야 돼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한 번은 갔는데 얘네가 내 머리를 다 띄워놓은 거야. 그럼 뭐야, 사자머리? 사자. 정말로 한 70년대 미스코리아 머리를 만들어. 그러니까 미스코리아면 사자머리. 너 너무 골저스하다고 지금. 네 머리 너무 골저스하다고. 난 속으로 울고 있는데. 그리고 나서 막 500불 막 이렇게 차지하니까. 그런 경험이 한 두세 번 있으니까 이건 뭐 내가 뭐 돈 주고 지금 코미디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안 가게 되면서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머리를 한다는 게 연중 행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국 가서 마음에 드는 머리 한 거예요? 아니요. 그러면. 이것도 마음에 들긴 했어요. 왜냐면 이제 워낙에 막 오랫동안 안 하니까 정말 가서 돈도 되게 많이 쓰거든요. 한 번 하는데 뭐 예를 들면 뭐 머리만 하는 게 아니라 막 트리트먼트도 되게 세게 하고 막 머리 많이 상했다고 막 이거 해야 되고 저거 해야 되고 막 약 판 거 아니야? 약을 파시는데 보통들 막 약을 파시는데 내가 생각해도 이건 약이 필요한 컨디션이에요, 머리가. 그래서 그냥 보통 이제 좋은 약으로 해달라고 하고 하죠. 근데 그래도 우리나라는 어쨌든 팁 안 받고. 그렇긴 하죠. 네, 그런 건 없지. 또 저 같은 경우는 아무리 얘네가 비싸게 받아도 저랑 다이다이 뜨면은 미용사 손해예요. 왜냐면 제가 머리숱이 워낙에 많아가지고 이들이 섣불리 던졌다가 항상 피 보고. 그래서 그냥 미안한 마음에. 늘 미안한 마음으로 저는 심지어 팁도 챙겨줘요. 너무 미안해서. 진짜? 네, 그래서 어쨌든 이번에도 그래도 머리 잘 자르고. 미용실 말고 딴 거 뭐 한 거 없어요 또? 뭐 성형 이런 거요. 아니 뭐 성형도 있을 수 있겠다. 근데 성형하기엔 너무 짧잖아. 네. 근데 뭐 여기에서는 잘 안 하거나 신경 안 쓰던 거. 아니요, 머리만 하고. 한약도 써요. 한약? 네, 한약 한첩 어디에 좋은 한약을? 나도 하나 좀 얻어 먹어봅시다. 드실래요? 아니 그게 막 여성 호르몬 막 나오고 이러는 거 아니야? 이게 그냥 저희 아빠 친구가 한의원 하시는데
저희 아빠가 되게 무한 신뢰를 그분한테 갖고 계셔서 아. 그래서 꼭 한번 가서 체질 검사를 해봐라 이번에. 예. 그걸 미션으로 주셔서 이제 가서 했죠. 그 맥 짚으시고. 네, 뭐 혀 내밀어 봐라, 막 눈 까고 맥 짚고. 근데 요즘은 또 한의원도 되게 발전을 많이 해서 예. 뭐 이런 기구 같은 것들도 되게 많아요. 그래요? 가면 뭐 이렇게 잡으면 뭐 자율 신경계가 뭐 얼만큼 이렇게 약간 그 평균을 유지하고 있는지 뭐 그런 것도 다 나오고 그다음에 뭐 심적 그런 뭐 부정맥 같은 것도 다 이제 그냥 볼 수 있고 그래서 그런 기본적인 거는 기계가 다 해주고 이제 그거를 토대로 이제 그런 걸 기계로 해줘요? 네, 한의사가 다 이렇게 알아서. 신기한데? 그러니까요. 아니 근데 그렇구나. 하다못해 뭐 아이폰도 해주는데 내 스트레스 지수 검사. 아, 그래요? 난 모르는데. 여기 왜 심박수 검사 그거 하는 거 있잖아요. 있지. 네. 아무튼 그래서 한의원 가서. 네, 그래서 약한 그냥 보약인 거네, 그러면? 그쵸, 보약 먹었어요, 언니 나. 보약은 못해도 한 석 달은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딱 한 달치만 좋았는데 그래요? 무슨 보약이요? 그냥 또 더 건강해지라는 뜻에서 우리 우리 아버지가 울버린이 보약 먹으면 어떻게 되나? 손톱이 빨리 자라요. 지금 지금 손톱이 지금 밑도 끝도 없이 계속 자라고 있어서 네, 아무튼 그래서 보약 짓고 그것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뭐 했지? 그래도 아버지가 네. 딸 생각해서 보약 재워주셔서 되게 좋았겠다. 마음이 따뜻해졌겠어요. 근데 참 민망해요. 왜냐면 아빠가 같이 가니까 뭐 이렇게 한의원에 갔으니까 뭐 이런 거 저런 거 물어보잖아요. 네. 근데 아빠 옆에 있으니까 답도 잘 못하겠고, 네. 뭐 그런 뭐 여성적인 것도 있잖아요. 그죠. 네. 음주는 하세요. 흡연은 하십니까? 막 이런 것도 전 비록 흡연은 안 하지만 했으면 어쩔 뻔했어. 다 못하는 거지. 뭐. 그러니까요. 엉뚱한 약 지어주는 거지. 그죠 뭐. 약 잘못 먹어가지고 머리 허해지는 약 부작용 때문에. 또 흡연하면 어때? 근데 예, 맞아. 그러니까요. 그죠? 그죠. 그래서 그것도 이제 하나의 그냥 했다고 하면 말할 수 있는 그런 한국 가서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였고요. 그다음에 올해는 고국 방문에 대한 그 제목을 정해보자면 살짝 응답하라 1997? 약간 중학교 때로 돌아간 느낌? 왜요? 왜냐면 이번에 가서 중학교 때 친구들을 진짜 많이 만났어요. 왜냐면 저희가 다시 원래 저희가 살던 과천으로 이사를 갔거든요. 내내 과천에 있었던 거 아니고요? 잠깐 이제 과천에 한 24년 살다가 잠깐 그 김포 쪽으로 빠져 있었다가 다시 돌아왔어요, 이번에. 그래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자라고 큰 곳에 다시 돌아왔는데 물론 아파트가 다 막 좀 고층 아파트가 지어지곤 했지만 그래도 과천 사람들은 이거 듣는 분 중에 계실 수도 있는데 우리 청취자분에 과천 사시는 분 계시잖아요. 계실 물어보는데 엘리 어디 나온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요. 근데 계실 수도 있는데 과천 사람들의 특징이 과천을 안 떠나요. 그래요? 네, 한 번 들어가면 약간 시골처럼 안 떠나는 동네. 그리고 다른 데 나가 살아도 놀 때 꼭 과천 들어와서 놀아요. 그 총구석에. 그래서 그런 동네가 좋은 동네인 거예요. 네, 사람들이 잘 안 떠나는 동네. 맞아요. 그래서 과천에서 이번에 이제 원래 제가 이제 제 고향이었던 그곳에서 중학교 때 친구들을 이번에 되게 많이 만날 기회가 있어서 정말 20년 만에 만난 친구도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친구들이랑도 만나서 그러니까 뭔가 되게 많은 걸 느낄 수가 있었어요. 친구들 보니까 얘네들이 20년을 이제 서로 안 보고 지내다가 다 컸는데 뭔가 이제 어른이 된 모습이긴 한데 그 아이들의 말투나 이렇게 몸짓 같은 건 아직도 있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도 그 20년이란 세월 동안 분명히 변했을 그 중학교 때 나와 지금의 나는 너무나 다른데 제가 느끼기에도 낯설 정도로 얘네를 만나니까 그때 내가 했던 행동 그 약간 말투나 성격이 다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좀 낯설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뭔가 되게 따뜻하고 이래서 사회에서 만난 친구들도 친구지만 또 옛날 친구들이 또 되게 남다른 이유가 있구나. 약간 그런 것도 느꼈고. 어색하진 않던가요? 아니요. 그것도 너무 신기했어요. 진짜? 전혀 어색하지 않고 그냥 정말 어저께 보고 오늘 또 본 것처럼 그냥 만나자마자 누군 어떻게 산대더라 뭐 너가 옛날에 누구 좋아했지 막 이런 얘기 하면서
전화해줄까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면 엘리 친구들의 그 사는 모습은 어떻던가요? 얘기를 하다 보면서 이제 좀 더 진지한 얘기들도 네. 많이 나누잖아요. 네. 특히 이제 우리가 그 친구들 중에 싱글도 있고 뭐 결혼한 친구도 있고 한데 네, 이제 네. 싱글인 친구들이랑 얘기할 기회가 더 많긴 했는데 저는 20대와 30대를 지금 미국에서 보내고 있고 네. 그 친구들은 한국에서 보냈고 네. 그러니까 확실히 우리의 저랑은 너무 다른 삶을 살고 있다는 게 우리가 결혼 얘기를 할 때나, 네. 뭐 아니면은 뭐, 직장 얘기를 할 때, 네.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석하고 있는지 이 친구들 나름대로 삶을 이제 이렇게 잡을 때, 네. 나에게 있어서 결혼은 이런 거고, 직장은 이런 거고, 이게 저랑은 조금 다르다는 거를, 순간순간 많이 느꼈어요. 그게, 어디가 더 옳고 여기가 더 이게 바른 거 이걸 이렇게 나눌 수는 그냥 없고 다른 거죠. 그냥 다른 거예요. 네네. 네. 확실히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 이건 저의 생각이긴 한데 네. 나 같은 성격의 사람이 한국에서 컸으면 한국에서 계속 쭉 있었으면 지금 여기처럼 이렇게 나이 이만큼인데도 내가 하고 싶은 거에 대한 이런 열정을 갖고 또 뭔가를 배우고 학교를 다시 가고 이러고 싱글로 살 수 있었을까? 아무런 부담 없이? 근데 아닐 것 같아요. 왜냐면 한국은 여전히 그래도 이 틀이라는 게 조금 존재하잖아요. 그죠. 어떤 시기에는 뭘 해야 되고 하다못해 뭐 남자를 만나는 기준도 사람마다 그 기준이 다르긴 하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기본의 기준이라는 게 정해져 있는 것도 있지만 남자는 이런 걸 해와야 되고 뭐 재산은 이 정도 있어야 네. 되고 시작은 대졸이면 이렇게 해야 되고 막 전세로 시작해야 되고 뭐 이런 약간의 기준들이 조금 더 명확하게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보면서 더 어떻게 보면 되게 안전하게 모든 걸 선택하고 또 안전한 방향으로 삶을 이끌어갈 수는 있겠지만 한국에서 살았다면 네네. 지금 제가 여기서 사는 거에 그냥 뭔가 되게 열정이 많고 내가 하고자 하는 거에 되게 아무런 부담이나 뭐 그런 조건 없이 그냥 집중하면서 즐기면서 나라는 사람을 이렇게 즐기면서 살 수 있었을까? 그거에 대해서는 저는 잘 물음표가 딱 뜨긴 하더라고요. 그게 그런 거 아닐까요? 왠지 듣고 있다 보니 그리고 솔직히 저하고 도케 씨도 그렇지만 잃을 게 별로 없다는 그런 느낌? 네, 그렇기 때문에 더 과감해질 수 있고 다른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어차피 유학 갔을 때 별거 없었으니까. 그렇죠. 네. 아니 근데 그런 것도 왜 그저께 리자님이 얘기하신 네네. 것 중에서 어떤 나이가 되면 어떤 타이틀을 달고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것처럼 한국은 이제 여자 나이가 이 정도면 이런 게 있어야 되고 이런 게 조금 더 이제 친구들이랑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들을 이 아이들은 그런 걸 고려하고 그런 거를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몇 가지들이 있는데 저는 그거에 대해서 전혀 생각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나라는 사람의 성향은 여기가 더 맞긴 하지만 한국에 살았어도 나도 차마 무시 못하고 그럼요. 지나갔을 부분들이겠다라는 네. 생각도 많이 하게 됐고 그렇죠. 우리도 다 거기서 교육받고 자랐는데요. 그러니까요. 뭐. 그런 것도 하나의 뭔가 이번 여행에서 깨닫고 새롭게 좀 느꼈던 부분인 것 같고요. 그러면은 친구들 만나서 좀 다르기는 해도 이런 거는 좀 괜찮다. 미국보다는 더 괜찮다. 이거는 괜찮네. 이렇게 좀 생각 들었던 건 없나요? 친구들의 내 친구들 관해서? 사는 모습을 보고 좀 그러니까는 이제 같은 맥락이긴 한데 삶을 되게 어떻게 보면은 여기서는 그냥 살짝 철없이 사는 사람들 되게 많잖아요. 그냥 던져놓고 그죠. 사는 사람들도 네. 조금 있긴 한데 너무 욜로면 네. 이게 약간 이상하게 빠질 수도 있고 갑자기 막 다 때려치고 어디 가버리는 사람들도 있고 약간 그런 사람도 주변에 네. 종종 보이거든요. 제 주변에는. 근데 한국에서 사는 내 친구들은 어쨌든 그 스트럭처가 조금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선상 안에 들어가면은 많이 삐뚤어지진 않는 것 같아요. 이렇게 탈선을 잘 안 해요. 그래서 그냥 그대로만 잘 가면 이게 차곡차곡 잘 쌓인다고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 삶이 편해지죠. 그런 거는 조금 그냥 좋아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뭔가 적당한 시기에 집도 사고 또 네.
워낙에 사람들이 또 똑똑하니까 여기저기 이런 투자도 잘하고 그런 것들도 되게 똑똑하게 잘하는 것 같아요. 친구들 그죠. 봐도 예, 이번 제 친구들도 참 애들이 야무지게 가계부 쓰면서 네. 잘 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어. 되게 저는 좀 놀랐어요. 난 아직도 이러고 그냥 눈 오는데 집도 못 가고 이러고 있는데 그러게 우리 좀 약간 더 야무진 건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예, 근데 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게 그냥 이런 건 다르고 뭐 이런 거는 좀 안타깝고 뭐 이런 생각이 여기 이런 부분 저런 부분에 들죠. 아무래도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열심히 살고 있는 친구들이 그냥 참 고마웠어요. 보면서. 신기하네요. 나는 중학교 때, 초등학교 때 친구들 만나면 그렇게 이렇다하게 막 반갑거나 별로 그럴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러니까는 이게 동창 모임보다는 정말 친했던 친구를 20년 동안 못 봤어요. 그리고 최근에 연락이 돼서 몇 명의 친구들을 볼 수 있었고 또 워낙에 그때부터 친하게 지냈던 친구들도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같이 본 적은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들도 다 같이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그 중심에 제가 서 있다는 거. 네, 그래서 더 좋았고 그 엘리가 가가지고 만나는 기회가 생겨서 네. 그동안 안 만났던 친구들도 싹 맞아요. 모인 거죠? 네. 맞아요. 정작 한국에 있는 친구들 서로 잘 못 만나다가 또 엘리가 왔다고 하니까. 맞아요. 그렇게 네, 된 거예요. 맞아요. 같은 동네, 같은 다 과천에 살면서 지들끼리 안 보고 있었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래가지고 이번 그치. 기회에 잘 바라고 이제 뭔가 엮어주고 온 기분이 또 들어서 또 좋더라고요. 그러게요. 네, 그리고 이제 조금 그래도 좀 많이 달라졌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네. 내 친구들만 봐도 그런 게 결혼에 대한 인식이 제가 요즘 이슈가 좀 결혼이라 네. 결혼에 대한 인식도 많이 달라졌어요. 어떻게요? 예를 들면 친구들 중에 비혼 선언을 한 친구들도 몇 명 있어요. 안 할 거다. 네. 그냥 안 하고 혼자 살겠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한두 명 있고 네. 그래서 그런 걸 봐도 되게 좀 눈치는 많이 보인대요. 여전히 한국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붙잡고 막 설교하시고 결혼 안 한다고 하면은 진짜 근데 뭐 안 하겠다고 괜찮다고 이런 친구들도 있고 많이 변했구나. 네, 많이 변했어요. 조금 더 사람들이 그 틀에서 어쨌든 벗어나려고 하는 사람들의 옛날에는 좀 시시했던 부분을 이제는 그냥 다름으로 인정하고 잘 가는 것 같아요. 그런 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 그죠? 사실 다른 건 참 좋은 건데. 맞아요. 그죠? 그럼요. 언제부턴가 이 다른 거에 대한 불안감에서 오는 거 아닐까요? 같다는 그 한 집단 안에 소속되어 있다는 그 소속감이 주는 평안함. 그리고 그거를 망치는 자에 대한 이렇게 질타. 그리고 그 다른 사람을 따시키면서 오는 뭔지 알죠? 네. 희열? 희열이 아니고 더 이렇게 뭉쳐지는 거. 같은 사람끼리 뭉치는 거. 그쵸. 왜냐하면 되게 웃긴 게 전혀 모르는 만난 지 얼마 안 된 그 여자들끼리 만나가지고 특히나 유부녀들 뭐 이런 사람들이 얘기할 때 갑자기 시댁 얘기를 하면서 그 어려운 시집살이의 10월대에 대한 얘기를 시작하다 공통분모를 딱 찾으면 급친해지거든요. 약간 근데 그 자리에서 우리 시어머니 되게 좋으신데 이렇게 얘기하면 약간 뭔가 넌 따. 넌 따다. 냥 이러면서 네. 사실 따지고 보면 진짜 다른 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까다로운 것도 사실은 따지고 보면 편한 거거든요. 왜냐면 까다로운 사람은 원하는 게 정확하기 때문에 그것만 맞춰주면 되거든요. 그쵸. 네, 맞아요. 그게 저는 애들 기르면서 갑자기 얘기가 일로 빠졌는데 우리 둘째가 굉장히 까다로운데 처음엔 그게 어렵다가 생각을 조금만 바꾸니까 그 까다로운 부분만 맞춰주면 나머지는 다 그냥 괜찮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생각을 조금씩만 바꿔보면은 어떨까. 다른 거는 좋은 거고 다른 거는 좀 재밌는 거고 그리고 까다로운 거는 오히려 쉬운 거고 이렇게 좀 생각해 거 괜찮을 것 같아요. 생각해보니까 전 까다로운 구석이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상대방이 어려울 수 있죠. 네. 뭘 좋아하는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저는 웬만하면 다 좋고 뭐 어디서든 잘 자고 근데 절 잘 아는 사람들은 제가 너무 예민해서 힘들대요. 그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 도깨 씨 같은 경우는 되게 까다롭잖아요. 그럴 것 같아요. 네. 옷 고르는 거 이런 거 되게 까다롭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되게 쉬워요.
아무도 집지 않는 그런 색깔의 옷들을 골라오면 좋아해. 막 빨간색 막 이제 막 초록색 막 누구도 잘 안 입을 것 같은 네. 그런 색이요. 막 남자 가디건인데 단추 색깔들이 다 하나씩 사준 옷 다 달라. 다 다른 거 막 그런 것들 사주면 막 신난다고 입고 다니고 아, 네. 취향 저격이다. 그죠, 알겠다. 그죠. 어떤 건지 알겠어요. 약간 알레끼노 같은 최근에 알레끼노 같은 그런 약간 가디건을 사다 줬더니 좋다고 입고 다니고 뭐 그냥 살짝 등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게 있었나요? 또 다른 그러니까 한국 저처럼 아마 한국에 1년에 한 번씩 나가는 사람들은 한국에 사시는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이제 저희처럼 종종 그러니까 가끔 나가는 사람들 확 네. 보이잖아요. 달라진 게. 네. 근데 작년에는 정말 골목마다 커피숍이 있다고 느꼈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가니까 빌딩마다 있어요. 어머나. 그 정도로 우리나라에 커피숍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어느 커피숍을 들어가도 다 커피 맛이 너무 맛있어요. 아 진짜로. 그리고 안에 인테리어나 뭐 의자도 너무 독특하고 좀 약간 컨셉도 확실하고 플러스 어딜 가도 어떤 황금 시간에 가도 자리가 있어요. 왜냐면 그만큼 커피숍이 많으니까 초이스도 많고 하니까 그래서 저는 소비자 입장에서 너무 좋았는데 이게 과연 장사가 될까? 그죠. 네? 그리고 이제 솔직히 뉴욕은 맛있는 커피숍에 들어가야만 커피가 맛있지 아니면 진짜 그죠. 맛 진짜 없고 막 어디서 막 구린내 나고 양말 냄새 나고 맞아. 그다음에 앉을 자리 뭐 이런 게 어딨어요. 그죠. 그게 없잖아요. 그 막 뉴욕이랑 너무 비교되면서 그런 데도 이제 우리나라 너무 깨끗하고 너무 잘 돼 있고 커피도 너무 맛있고 근데 주변 친구들 중에서 지금 커피숍을 하는 친구가 2명 네. 거기에 지금 커피숍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 친구가 2명이에요. 어머 대박. 그래서 정말 그 친구들을 만나서 내가 이번에 하지마 아닌 것 같아. 이게 될 리가 없잖아. 이렇게 많은데. 예전에는 치킨집이었는데 우리 세대는 이제 맞아요. 커피숍으로 맞아요. 카페로 어머나 가는구나. 그렇구나. 그래서 제 친구 중에 한 명의 목표는 45전에 자기 커피숍을 차리는 거예요. 네. 이제 회사는 그만두고 그래서 지금 돈을 벌면 그러니까 이제는 지금부터 버는 돈은 이걸 하기 위한 돈이기 때문에 어떤 그런 열정을 여기다 되게 직업에 되게 크게 담지는 않고 예. 그렇게 그러면 하더라고요. 커피숍을 내는 게 목표라면 그게 어느 정도 수익이 보장되니까 그런 꿈을 갖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러지 않을까? 네. 그거에 대해서 의심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나는 그거는- 많이 의심이 되는데요. 네, 아닌 것 같아요. 그래요. 나도 한국 간 지가 꽤 돼가지고 나는 예전에 한국 갔을 때 제일 답답했던 게 커피 먹는 게 제일 답답했었거든. 그러니까 집에서 드시는 커피는 가루 커피 아니면은 옵션이 없잖아. 한국 커피, 한국 그러니까 집에서 만약에 내가 딱 어디 집에 갔어, 한국에 갔어, 그러면은 맥신 커피 맥신 많이 커피 마죠. 이렇게 그러니까 맥신 커피잖아요. 타서 주잖아요. 예. 뜨거운 물 붓고. 네. 근데 아니면 그냥 내려서도 마셔요. 내려서도 그래가지고 그 내려서 마시는 거를 준비를 해주셨잖아. 근데 그게 또 내가 여기에서 직장 생활하면서 마시던 커피랑 너무 다른 거야. 너무 내가 묽죠. 너무 묽고 뭐가 이렇게 딱 마시고선 짱 하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항상 되게 아쉬웠고 그러다가 여기서 정말 징한 커피 중에 하나가 던킨 도너츠 커피잖아. 네. 막 그 설탕 이빨에 넣고 막 막 크림 막 왕창 넣어가지고 먹는 그거. 던킨을 가도 이게 뭐가 되게 애매한 거야. 한국 던킨을 갔는데 되게 애매하고 라지를 달라고 그래도 이거 뭐야? 뭐 그런 그렇죠. 예. 네. 작죠. 적고 흐릿하면은 양이라도 많아야 될 거 아니야. 그것도 아니고. 근데 또 돈을 내면은 싼 것도 아닌 것 같고. 또 요즘은 한국의 커피 문화가 어떻게 변하는지 되게 궁금해지네. 그 얘기를 들으니까. 지금은 저는 모르긴 몰라도 드라마를 통해서 보는 네. 한국의 그 커피 문화는 굉장히 스페시픽하고 굉장히 세련되고 발전돼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래? 이 사람들이 그냥 핸드 드립하고 막 핸드드립 그럼요. 아니 핸드드립 수준이 아니에요. 요즘은 네, 그거보다 더 이 더 원산지와 이 커피가 어디에서 온 건지 그런 종까지 다 생각해가지고 마시는 나갔어. 그 단계로 많은 국민들이 진짜? 네. 그 수준에 도달했다고 생각하면 될 거예요. 우리는 완전 맞아요. 미개인이네 네. 그러면. 네, 우리 여기는 미개인이에요. 정말. 네. 던킨 마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 도케 씨는
지금 한국 간지 몇 년 되죠? 4년? 뭔 소리야. 5년? 5년이 넘었지. 장난 아니에요. 요즘 진짜 가시면. 가야 된다. 6년이냐 7년, 지금 7년째 들어가는 것 같은데? 깜짝 놀라실 거예요. 아, 그러면은 정말. 완전 얘기할 수가 다른 없어요. 세상이에요. 다른 그렇구나. 세상이에요. 그냥 동네 커피숍을 가도 제가 맛있어요. 정말 놀랬던 게 동네 커피숍을 갔는데 그냥 아메리카노 한 잔 달라고 했더니 어디 원산지에서 온 진한 걸 드릴까요? 아니면은 어디에서 온 마일드한 걸 드릴까요? 힘들다. 이렇게 두 종류로 나눠가지고 네. 저한테 물어봐요. 네. 힘들다. 네, 그냥 아메리카노가 아니라 네. 그러니까는 예, 여기는 이제 미국에서는 커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은 지식을 갖고 있고 그죠. 하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워낙에 사람들이 네. 유행 타기 시작하면 그쵸. 전반적으로 이렇게 쫙 쫙 퍼지는 게 퍼지니까 있으니까. 전반적인 국민들의 수준이 확 올라가는 그리고 것 같아요. 우리나라 커피에 사람들의 대해서도. 학습력은 내가 생각하기에는 짱이지. 전 세계 최고예요. 최고야. 최고. 네. 흡수하는 거는. 그래서 뭔가를 하고자 하는 생각이나 열망이 있으면 그거를 학습해내고 자기 걸로 만들어내는 거는 정말 우리나라 국민들만한 사람들이 없는 것 같아요. 짱이지. 그것도 어디서 느끼는지 알아요? 또 저는 느꼈구나. 재활용. 아, 이 재활용하는 어. 시스템이 우리나라는 저 이번에 이렇게 보면서 이거는 수출해야 돼? 이거는 어. 이건 다큐멘터리를 만들어서 그 정도로. 네, 사람들한테 널리 알려야 돼요. 약간 독재 수준으로 막 네. 마트에서 그냥 비닐봉지 안 주고 그러잖아요. 네, 그죠. 그건 없다고. 네. 알아서 패키지에서 가야 되잖아요. 옵션도 안 주고. 아니면 종량제 그냥 동네 슈퍼마켓 가도 비닐봉지 안 넣어주고 그 쓰레기 종량제 비닐을 사서 거기다 담아가야 돼요. 무슨 뭐 과자 이런 걸 사도 네. 그러면 이제 나중에 그 쓰레기 종량제 봉지는 쓰레기를 쓰레기 버릴 때 버릴 때 쓰고 네. 또 음식물 쓰레기 봉지 따로 있고 네. 그 다음에 아파트 단지마다 그 분리수거하는 날이 있어서 그날은 정말 온 동네 사람들이 분리수거할 걸 들고 나와가지고 정말 네. 일사천리하게 차차차차 다 분리수거를 하잖아요. 네. 그 다음에 약간 반장 같은 아줌마가 이렇게 쭉 돌아가면서 검사를 하시는데 아주 기가 막히게 찾아낸대요. 잘못한 진짜요? 거는 또 기가 막히게 안 돼요. 그게 누구네 집인지. 어머 대박. 그럼 막 가서 막 잘못했다고. 근데 그거 보면서 제가 여기서 그래봐 수당해요. 사생활 침해했다고. 그거 다 그렇잖아요. 들춰본 거 아니야. 그러니까요. 너가 왜 내 쓰레기를 들춰봐서 나의 사생활을 그렇게 침해하냐. 그죠. 우리 그거 고속감이잖아요. 여기는 분리수거 내놓을 때도 안 보이게 뚜껑 덮어놓잖아요. 왜 어느 집에서 술 얼마나 마시는지 보면 다 알잖아. 쓰레기 보면 그 사람들 사는 걸 안다고. 그렇죠. 네. 야, 우리 집 그럼 완전히 알코올 중독자로 알겠어. 우리 집. 아니 정말로 그리고 우리 미국에서 살다 보면 언니 잘못하면 약간 인종차별주의적 발언으로 갈 수도 있는데 여기서 살다 보면 언니 약간 공공기관도 그렇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만 바꿔도 모두가 편할 수 있는 방식을 융통성 없고 유도리 없게 그죠. 안 바꾸고 유지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기는 해요. 있죠. 많죠, 사실은. 그렇죠. 근데 미국 사람들은 또 고지고대로 안 바꾸고 그냥 네. 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이 봤고 되게 제가 어떤 예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한 적은 많은데 가까운 예로 화장실에요. 포트 어소리티 계속 나오는데 그 화장실에 가면 여자 화장실에 가면 거기 화장실 칸이 양쪽으로 5개씩 되게 많아요. 네. 칸이. 근데 이 문이 굳이 밀지 않으면 열려있는 문이 아니라 늘 닫혀져 있는 문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안에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잖아요. 나 뭔지 알아. 그러면 뭐라로? 이렇게 가서 손가락으로 이렇게 열어보지 않는 이상은 몰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안에 아무도 없는데 다 사람들이 줄 줄을 서 서 있어요. 있어요. 진짜야? 그러면 네. 사람들이 줄을 서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아무리 줄이 길어도 줄 다 커트하고 가서 어느 밀어봐. 순간 가면은 제가 거기서 야, 너 들어가. 야, 너 빨리 들어가. 나도 이제 가야 되니까. 앞에 애들 보내려고 앞에 보내고 네, 백인 애들은 안 들어가요. 그냥 문이 그래서 닫혀 있으면. 자꾸 내가 어느 날 봤는데 이상한 거예요. 한 칸에만 사람들이 한 칸만 내서 계속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다른 칸 사람들은 나올 생각을 안 해서 가보니까 한 칸 빼고 나머지는 다 비어 있었던 거야. 근데 사람들이 줄을 서 있는 거예요. 이 바보 같은 것들이. 그래가지고 한 칸에서 사람이 나오면 거기는 들어가고 보이니까. 네. 근데 다른 데들은 다 닫혀 있으니까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니까 건드리지도 않고 노크도 안 하고 심지어 노크도 안 해요. 건드리면 안 되니까요. 네.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고
정말 줄을 항상 그래서 아직도 그래요. 오늘도 그랬을 거예요. 포트 어솔트 여자 화장실 줄은 진짜 길어요. 항상 길지. 항상 길어요. 항상 길지. 근데 아마 이거 들으시는 한국인 분은 가서 한 손가락 이렇게 띡 눌러보면 그냥 이렇게 밀면 열려요, 문이. 네. 안에 아무도 없고 당연히. 맞아. 그게 어디가 그래서 그러냐면 길구나. 그게 어디가 그러냐면 고속도로 휴게소, 그러니까 미국 고속도로 휴게소 가면은 그런 식으로 돼 있거든요, 여자 화장실이. 그러면은 안에 사람들이 들어있는지 안 들어있는지 모르는데 줄 서 있어요. 비슷해, 진짜로. 그렇구나. 근데 네. 우리나라 화장실을 갔는데 이 같은 시스템을 몇 군데서만 봤는데 안에 들어가서 문을 딱 닫으면은 칸의 문 앞에 불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안에 누가 있으면 빨간 불이 그러니까 안에 누가 없으면 파란 불인데 이거를 쫙 잠그는 순간 불이 빨간색으로 딱 바뀌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문이 닫혀 있어도 저기 사람 있는지 없는지 바로 보이는 그런 거. 네. 그러니까 요런 것들 있잖아요, 언니. 네. 우리 한국에서 듣는 청취자들은 우리 비웃는다 이제. 근데 정말 미국은 너무 답답해요. 네. 근데 요런 아주 사소한 것들부터 그러니까 이런 맥락이에요. 네. 이렇게 조금만 바꾸면 모두가 편할 수 있는데 네. 안 바꾸는 그런 것들이 한국은 정말 우리나라 사람도 정말 융통성 있고 그다음에 눈치 빠르고 네. 똑똑하잖아요. 네. 그게 우리가 미국에서 회사 생활을 하다 보면 한국인에 대한 인식이 딱 그렇잖아요. 한국 사람이랑 일하면 저 사람들은 빨리 하고 그다음에 똑똑하고 네. 융통성 있고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 나라인데 오지긴 하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정말 쓰레기통이 정말 이제 이 포인트에서 쓰레기통이 필요해 하고 돌아보면 쓰레기통이 있고. 아, 진짜요? 네. 다시 재활용 얘기가 저는 이제 거기에 관심이 많으니까 재활용, 네. 특히 플라스틱 재활용 이런 관심이 많아서 이렇게 자주 보게 되는데 우리 회사가 어떻게 보면은 다른 회사보다 그러니까 좀 이렇게 앞질러 간다고 생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회사에 종이, 플라스틱 이렇게 나눠져 있는 제대로 된 분리수거 빈이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어요. 네. 그런데 그것조차도 플라스틱 넣는 통은 안에 이게 겉에 그러니까 겉모습은 다 똑같이 생겼는데 뚜껑만 종이는 길고 네, 동그랗고 막 이런데 플라스틱이라서 이렇게 동그랗게 해놓는 거예요. 근데 플라스틱이 동그란 것만 있나 그치. 넓적한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해놓으면 전 항상 뚜껑을 열고 쓰레기통을 그러니까 융통성이 없는 거잖아요. 그죠. 굳이 그렇게 괜히 만들어가지고 사람도 불편하게. 근데 한국에 갔는데 일회용 컵 쓰레기통이 일반 쓰레기통은 그냥 있고 그 우리나라 그 스타벅스나 이런 데 가면은 주는 그 일회용 컵을 버려야 돼. 종이컵이든 아니면은 플라스틱 컵이든 이런 거를 버릴 때는 재활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거를 그냥 아마 똑같이 쓰레기통 모양이랑 해놨으면 사람들이 귀찮아서라도 그냥 아무렇게나 버렸을 텐데 그거 쓰레기통은 컵 모양으로 해놓은 거예요. 누가 봐도 일회용 컵 모양으로 생기게 위에 빨대까지 꽂혀져 있고 그러니까는 그냥 큰 버전의 그 스타벅스 컵처럼 그렇게 생긴 거예요. 일회용 그 컵처럼. 약간 그런 세심한 아이디어가 정말 우리나라니까 가능한 약간 그런 것들에서 조금 역시 똑똑하고 다르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확실히. 그쵸. 그래서 모두가 좀 편리할 수 있게 하는 건 정말 너무 좋았어요. 이번에 갔을 때. 그러게요. 다른 건 몰라도 우리 엘리 원독을 들으시는 누군가가 미국에 오셔가지고 그 여자 화장실 경험을 한번 경험해보시고 그 불 들어오는 그 시스템을 갖고 들어오시면 돈을 좀 많이 벌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이거 공감하시는 미국 생활하시는 분들 정말 많을 거예요. 특히 여자분들. 네. 그래도 안 된다에 내가 나의 소중한 500원을 겁니다. 왜 안 될까요? 소중한 500원. 그러니까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일단 공공재에 대해서 아껴 쓰고 조심해서 쓰고 나만 쓰는 게 아니니까 이런 인식이 있는데 여기는 그런 게 없어요. 근데 그거는 그 공공재에 대한 게 아니고 시스템에 관한 거잖아요. 그게 결국엔 공공재잖아. 그러면은 그냥 이렇게 해서 닫으면 될 거에다가 센서 달고 불 달고 전기해야 되고 막 돈을 들여야 된다고. 그죠. 공공재에 대해서 그렇게 투자를 하는 것 자체가 별 효과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왜냐면 사람들이 그걸 공공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공공재니까 서로 다 같이 쓰는 거니까 아껴 써야 된다라는 인식이 있는 반면에 여기는 공공재니까 내 멋대로 막 쓰는 거. 그리고 인식의 차이인 거지. 그게 안 돼요, 그렇게. 그래서 나의 소중한 500원을 걸 거야. 그게 바뀌려면은 굉장히 오랜 시간이 필요할 거예요, 여기는. 그래서
그 화장실에, 공공 화장실에 이런 걸 잘 보면은 되게 수명이 긴 머터리얼들. 보기엔 되게 못생기고 어글리한데 가만히 한번 봐봐요. 정말로 고급진 쇼핑몰이 아닌 이상은 웬만한 퍼블릭 바스룸은 대부분 그런 걸로 돼 있어. 왜냐면은 사람들이 공공재니까 아무렇게나 쓰거든. 그게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그러니까 거기다 투자를 안 하는 거야. 그게 의식의 차이인가요? 의식의 차이인 거예요. 교육의 차이인 거고 의식의 차이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공공재에 대해서 그런 인식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더 불편한 거잖아요. 여기 그죠. 사는 게. 그렇죠. 네. 그러니까는 서로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하면은 다 같이 편해질 수가 있는데 여기는 그게 아닌 거거든. 근데 그게 본인의 이익과 연관이 된다면은 그거를 그럼 영입하겠죠. 거지. 달라지겠죠. 그래서 왜냐하면 그러니까는 정말로 초고급 쇼핑몰이나 호텔 그죠. 이런 데는 그게 가능한 게 그죠. 거기에 오는 사람들은 그 돈을 주고 오는 사람들이야. 그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여기 GS 플라자 있죠. 가든 스테이트 플라자. 네네. 거기는 다른 거 화장실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주차 파킹 랏에 여기가 들어오잖아. 비어 있는지 안 비어 있는지 그게 불이 들어오거든요. 불이 들어오잖아. 그게 어느 날 보니까 생겼더라고요. 네, 맞아요. 네. 그거 옛날에 한국에서는 옛날부터 맞아요. 옛날부터 있던 거잖아요. 근데 여기 그 GS 플라자 뭐 나름 괜찮은 쇼핑몰에 들어온 지는 한 3년? 그러니까 3, 4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 정도 됐지. 네. 잘 생각을 해보자고. 정말로 쇼틸 이런데 네, 거기 그런 데는 쇼핑몰 가면은 그죠? 거기 화장실하고 비슷한 명품 파는 우드버리에 있는 화장실을 생각을 해봐. 우드버리는 비교 대상이 아니죠. 그러니까 거기가 됐든 아니면 그러니까 내가 왜 우드버리 얘기를 하냐면은 예. 거기는 뭐 아울렛 뭐 이렇게 하는 데잖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쇼핑을 오는 데예요. 네. 그러면은 거기에 와가지고 보고 가는 게 아니고 돈을 쓰러 오는 사람들이잖아. 그죠. 그쵸? 돈을 쓰러 왔으니까는 돈을 쓰러 온 사람들을 편하게 해줄 생각에 그런 데에 투자할 수도 있어요. 네. 그쵸. 안 하잖아. 안 해요, 그죠. 진짜. 안 하잖아. 네, 안 하죠. 하지만 쇼테일 같은 거는 하죠. 하지 거기는. 쇼테일은 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뉴저지의 대표적인 명품 명품 관들만 모여있는 몰이지. 몰이에요. 네. 거기는 당연히 그렇게 투자를 하지. 네. 근데 거기는 거기랑 그 숏힐에 있는 그런 몰하고 우드버리에 있는 몰하고를 비교를 해보면 그런 거에 인식의 차이가 있는 거야. 이미지의 차이도 대단히 크니까요. 이미지의 차이도 있고 네. 거기에 어떤 사람들이 오는지에 따라서 그러니까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누가 오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공공재냐 공공재가 아니냐가 중요한 거지. 근데 여기는 거기에 어떤 사람들이 와가지고 얼마만큼의 돈을 쓰느냐가 결국에는 거기에 있는 공공재의 마감을 정하는 거야. 거기에 내가 그럼 뭐를 디벨롭을 한다. 네. 내가 그러면 거기에 돈을 얼마를 쓸 것인 건지 그거를 어떤 팩터를 가지고 계산을 할 건지를 생각을 해보면 쉽게 답이 나와요, 그냥. 그러니까 공용 화장실에 그런 거를 기대를 한다, 미국에서. 내가 보기에는 앞으로 10년? 20년? 한 메이비 30년?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거예요. 그렇군요. 그럼 전 그때까지 가가지고 또 계속 슈퍼바이저로 하면서 너 여기 들어가. 빨리 들어가 빨리 여기 비었잖아 빨리 들어가 막 이런 거. 그 지휘하고 있는 엘리 보고 싶다. 저 진짜 종종 정말로 자주 해요. 어. 너무 답답하니까 못 기다리겠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러면 엘리의 순서는 어떻게 알아요? 그냥 그러니까 앞에 있는 사람 다 보내야지 빨리. 앞에 있는 사람 보내고 뒤에 들어오기 전에 나 여기 서 있었어. 그리고 참 미국 사람들 오지랖 넓은 게 내가 그런 거 해주면은 막 땡큐 하면서 뭐 너 먼저 가 그럴 때도 있고 이제 한 번도 거기에 대해서는 또 이렇게 뭐 내가 다시 뒤로 가서 선다거나 이랬던 적은 없어요. 꼭 누군가가 이제 네 자리니까는 뭐 네 자리니까 이거는 꼭 일로 한번 와야지. 해줘요. 네, 약간 좀 또 그런 미국 사람들의 그런 약간 오지랖과 훈훈함은 또 있잖아요. 맞아. 오지랖과 훈훈함은 있지. 네, 맞아요. 그래서 그런 건 문제되지 않았고. 그러니까 막 그런 엘리가 겪었던 것처럼 뭐 그런 훈훈함이 있잖아. 미국은 좀 네, 후지고 네. 막 그래도. 맞아요. 근데 만약에 슬프다. 후지지만 후지지만 훈훈해. 근데 만약에 한국에서 어느 공용 화장실에서 네. 누가 막 휴지 같은 걸 마음대로 쓰고 물 아무데나 막 흩뿌리고 그러면은 어디에서요? 한국에서 네. 그러면은 똑같은 사용자 중에 한 명이 분명히 잔소리 한다니까. 한국에서? 당신 왜 그렇게 쓰시냐고. 응. 그런 얘기 하지. 응. 미국에서는 안 그러잖아.
그쵸. 어. 그냥 어떻게 보면은 아웃 오브 안중이죠. 어. 너는 네 맘대로 하세요. 음. 나는 내 것만 하면 되니까. 그리고 얘 수고하네. 음. 이거는 해줘야지. 뭐 이런 거지. 음. 거기에 대해서 오지랖 넓게 막 또 그러지는 않지. 맞아. 미국 사람들 그런 것 같아요. 잘하는 거에 대한 칭찬하지만 못하는 거에 대해서는 뭐라 하지 칭찬 안 않아요. 해요. 뭐라 안 네. 해. 그런 건 어. 있죠. 근데 언니 그런 거 느끼지 않아요? 가끔 그런 약간 너무 지나치지 않을 정도의 훈계는 왜 고맙죠. 조금 고마울 때가 에, 있어요. 에. 저는 요번에도 한국 가서 그런 걸 느꼈어요. 뭐 예를 들면 아직도 우리나라는 이제 어른들이 나이가 어려 보이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훈계하는 거에 있어서 이렇게 꺼리낌이 별로 없으시잖아요. 네. 근데 이제 뭐 제가 근데 그게 막 넌 이걸 잘못했어 이게 아니라 뭐 제가 좀 어디 뭐 슈퍼마켓에 갔나 아무튼 뭐 음식을 고르는데 이렇게 버벅거리고 있었더니 옆에 같이 있던 어떤 아줌마가 그게 아니라 세댁 막 이러면서 세댁? 그게 아니라 세댁 이거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건 이렇게 사야 되는 거고 뭐 고기를 고를 때는 막 그러면서 계속 저한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해 먹으려고 해서 내가 뭐 제육볶음 하려고요 그랬더니 뭐 어떻게 할 건데 아니 그냥 뭐 했더니 사과를 갈아 넣어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러면서 또 막 또 레시피를 또 막 저한테 소개해 주시고 그리고 뭐 그렇게 많이 필요 없다. 뭐 이거 넣으면 양이 많아진다. 몇 명이 먹냐. 그래서 또 그냥 좀 재밌게 저랑 제 남편이요. 막 이런. 세댁이라고 그러셨지?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런 얘기하니까 또 설명해 주시고 제육볶음에는 뭐 이런 반찬이 어울리는데 뭐 그런 얘기 해주시고 뭐 그런 거에 그런 훈훈함이 좀 그리웠나 봐요. 되게 재밌었어요. 그럼 또 그런 그죠? 후진 미국에 살다가 후지지만 한국 가서 겪은 그런 경험들. 근데 아마 이제 도쿄님 같은 경우 오랜만에 들어가면 여기서는 너무 내 몸에 배서 익숙한 것들이 한국에서 아무렇지 않게 나올 때가 있잖아요. 그렇지. 그럴 때 내가 진짜 미국물 먹었구나. 미국 버릇이 들었구나. 그런 게 느껴질 뭐가 때가 있을까? 있어요. 그런 게 이거 진짜 전 매번 되게 창피했는데 여기서는 사람들이랑 이렇게 겸연쩍을 때 웃잖아요. 약간 이렇게 그냥 억지로 이렇게 얼굴 이렇게 웃는 척하면서 이렇게 지나가지. 약간 그냥 이 정도? 그냥 살짝 미소 정도가 눈인사는 저 사람은 나랑 모르지만 그냥 이렇게 뭐 하다못해 이렇게 앞에서 저 앞에서 이렇게 마주보고 걸어올 때 우연히 눈이 마주치면은 그냥 웃을 수 있잖아요. 뭘 봐 이게 아니라 이렇게 민망하게 웃고 지나가는 게 너무 익숙하잖아요. 여기는. 근데 한국 가는데 웃으면 안 되는 거야? 그게 자꾸 나오는데 여기는 잘못하면은 쌈 거는 줄 아는 거예요. 아 정말? 아니 그렇잖아요. 언니 갑자기 자기를 보고 웃으면 제가 왜 날 보고 웃지? 약간 내가 잘생겼나? 뭐 이런 생각할 수도 있는 거잖아. 혹은 비웃나? 내가 뭘 잘못 입었나? 내가 지금 웃긴가? 그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는 거예요, 상대방이. 그러니까는 제가 그런 식으로 너무 그게 몸에 버릇이 돼서 미국 버릇이 들어서 그렇게 했을 때 눈동자가 흔들리는 걸 몇 번 경험했어요. 전혀 모르는 스트레인저 랜덤 한국 사람이 그렇게 내가 미소를 지어야 되는 상황에 나도 모르게 그게 나왔는데 이 사람이 약간 눈동자가 흔들리면서 제가 왜 날 보고 웃지? 날 아나? 막 이런 표정을 짓는 걸 본 적이 있고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미국 버릇이잖아요. 미국 버릇만 너무 웃겨. 그리고 미국 버릇. 그다음에 미국 버릇이지 그거. 나갈 때요, 언니.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에티켓인데 여기 문 잡아주는 거. 맞아, 그건 갈 때만 느끼는 거예요, 진짜.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저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로 잡냐면 나가서 뒤에서 사람이 오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기다려줘야지. 조금 그 사람이 한 5발자국 정도 떨어져서 잡아주지. 걸어오고 있으면은 저 안 가고 살짝 기다리고 있거든요. 아니면은 문 끝에머리에서 손으로 찍 끌면서 끝까지 끌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문을 그 사람이 캐치할 수 있게 안 당하죠. 물론 한국은 그런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문을 잡아주는 사람이 제 동생부터 안 잡아줘요. 아 진짜? 야, 너 진짜 썩었다 막 이러면서 문 잡아라 막 했는데 제가 이제 반대로 누군가를 위해 해줬을 때 그거를 이제 다른 사람들이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아직도 되게 어색해 하더라고요. 아직도 그러는구나. 한국 분들이 제가 이렇게 잡고 있으니까 어떤 분들 아이고 고마워요라고 지나가는 사람들도 있지만 되게 막
막 약간 이런, 네. 왜? 이러면서 약간 나도 한번 보고 약간 위아래로 훑어보고 이렇게 네, 지나가는 사람들도 있어서 그런 것도 조금 아직도. 그러면은 그냥 그럴 때는 그냥 혼자 문 열고 그냥 쉥 하고 그냥 지나가면 되는 거예요? 쌩 까고? 일반적으로는 많이들 그냥 정말로 어떤 경우는 있어요. 자기 나갈 만큼만 열고 나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딱 이렇게. 그러니까는 그래도 그게 버릇이 들어서 전 계속 그거를 무의식적으로 하게 되긴 하더라고요. 하게 문을 되죠. 잡고 있고. 5년이 넘었으니까 그 분명히 버릇으로 나올 것 같은데. 그쵸. 어떡하면. 나오지. 네. 그리고 교육도 시키고요. 저는 애들한테 항상 뒤에 누가 있는지 보고 있으면은 문을 잡고 있고 그거 가르치거든요. 내가 뒤에서 바로 쫓아오는 거 아는데도 문을 안 잡고 그냥 탁 닫고 그냥 확 놓고 가면은 싸가지 정말 없는 매너 거지. 그쵸. 정말 그거. 싸가지 없는 거지. 네. 네, 여기선 그게 그렇게 너무 하는 거 절대 아니라고 맞아요. 애들한테는 신신당부해가지고 가르치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그런 그죠. 부분도 참 다른 것 같아요. 네, 네. 여기랑 거기랑 다르고. 누구 보고 함부로 웃으면 안 되겠구나. 그리고 어색할 때 웃으면 안 되겠구나. 그럼 사람들이 눈동자 흔들려요.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혹시나 부딪혀도 미안합니다, 뭐 죄송합니다 이거가 잘 안 나와요? 그러니까 한국 전 사람은. 잘 나오죠. 한국에서는 이제 여기서는 sorry 뭐 이렇게 그냥 지나가는 게 너무 응. 익숙한데 응. 거기서는 사람들이 이렇게 부딪혀도 이렇게 뭐 죄송하단 말, 미안하단 말 잘 안 해요. 그냥 지나가. 그리고 해도 제가 해줘도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이 사람들도 되게 약간 왜 굳이 뭐 부딪히지 뭐 그걸 굳이 그걸 가지고 사과를 해 약간 이런 거. 웬만하면 대중교통 같은 거 이용하면 안 되겠다. 나는 생각하면. 네. 웬만하면은 안 하는 걸로 대중교통. 네. 뭐 안 갈 수가 있나요?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다른 거. 그 다음에 이런 부분은 좀 개선돼야 되겠다라는 부분들 중에도 몇 개 있었는데 그런 거는 이제 아직도 우리나라는 보행자보다는 차가 먼저. 우선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사람이 지나가면 차가 쓰잖아요. 근데 한국은 차가 지나가면 사람이 서 있어요. 그래서 제 친구가 이제 미국에서 오래 살다가 갔는데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자기가 여기서 제일 이상했던 게 자기가 서주면 사람들이 안 간대요. 그러니까는 이 사람들이랑 원치 않게 기싸움을 하는 거예요. 자기는 이 사람들이 지나가라고 서줬는데 차를 세웠는데 이 사람들이 자기를 멀뚱멀뚱 쳐다보고 있는 너 빨리 지나가 내가 그래야 가지 약간 이렇게. 근데 그런 부분은 아직도 약간 강자 위주 막 이런 느낌이 조금 없지 않아 들기도 했고 그래서 저는 이제 그것도 어떻게 보면 미국 버릇인데 뚜벅이의 뻔뻔함 뉴욕에서 쥐가 쓰겠지 막 그러면서 그냥 실례면 쳐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왜냐면 여기는 그냥 아무리 여긴 서주잖아요 다. 근데 한국은 안 그러니까 한번 발목 디디면 난 가는구나. 그죠. 손 이렇게 딱 들고 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쓰라고 손 아예 딱 내놓고 이렇게 가는데 이렇게 서 안 쓰면은 이제 뒤에서 난리 나는 거죠. 그렇죠. 욕하고 막 있지. 혹은 그 사람이 창문 열고 빨리 막 지나가라고 소리 지를 수도 있잖아요. 여기서? 아니 미국 한국에서 그죠. 근데 한국에서 오신 지 얼마 안 된 분들은 미국에서 이제 그 횡단보도에서 차를 쓰면은 이렇게 뛰어가요. 그럴 필요 없는데. 그럴 필요 없죠. 네. 맞아요. 근데 여기는 그럴 필요 없죠. 여기는 그럴 필요 없는데 약간 조급해 하시면서 약간 이렇게 후두두두둑 이렇게 약간 빨리 가줘야지 차가 가지 막 그죠. 이런 맞아요. 그러는 분들이 왕왕 이제 보이죠. 그러면 한국 분이시구나 이러면서 오신 지 얼마 안 됐나 보다 이런 생각 좀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좀 보행자가 우선이 됐으면 좀 좋겠는데 너무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개선됐으면 좋겠다 싶었고 미국처럼 티켓 끊어야 돼요. 네. 미국은 횡단보도에 사람 있는데 안 쓰고 가면 티켓 끊고 대략 한 350불 정도 티켓 포인트도 있고 그래요. 근데 여기는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가 많잖아. 네. 그죠. 근데 한국은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가 거의 없지 않나? 거의 없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학교 앞에나 있는 횡단보도나 신호가 없지. 웬만한 도로의 횡단보도는 다 신호가 있잖아. 학교 앞에야말로 정말 있어야 되는 거 그렇지.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런 데만 빼고. 근데 여기는 웬만한 로컬 길에는 신호가 있는 대신에 그냥 횡단보도가 있는 거고 차가 알아서 그냥 쓰는 거잖아. 그죠. 근데 또 우리나라는 골목이 많잖아요. 골목이 많아서 골목에서도 골목에 횡단보도가 어딨어. 횡단보도 말고 이제 신호등도 그냥, 없고 하니까 좀 차가 이제 보행자를 이제 봐가면서 좀 운전해도 고마울 것 같은데 여전히 되게 그런 그렇구나. 부분에서는 되게 개선이 안 됐고
그런 거 되게 많이 봤어요. 이제 신호가 바뀔 때 막 삐삐삐삐 예, 하면서 이제 예, 뭐 예, 예. 7, 6, 5 막 네. 이러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아까 언니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막 후다다다다닥 막 뛰어가 지나가요. 그러면은 서 있던 차들이 이제 이렇게 아까 왜 갈까 말까 부릉 부릉부릉부릉부릉 막 약간 이렇게 조금씩 기어 나오는 애들도 있고 예, 예, 약간 아직 신호 안 떨어졌는데 네. 왜들 그렇게 막 똥마른 강아지처럼 막 예.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막 이렇게 막 이렇게. 다들 급하시니까. 네, 그래서 그런 것도 여전히 음. 살 땐 몰랐는데 밖에 나 살다 보니까 그죠. 네, 보이긴 하더라고요. 나는 정말 가면은 촌놈 소리 듣겠구나. 한국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한국 가고 싶다. 가고 싶다. 네. 그래도 네, 너무 재밌고 진짜 너무 편리해요. 모든 게 다 정말. 지하철도 너무 편리하고 버스도 정말 아무리 러시아워여도 뭐 막히긴 하지만 그래도 그치, 버스 전용 노선이랑 차로가 너무 잘 돼 있으니까.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정말 우리나라는 그런 테크놀로지는 정말 강국인 것 같은 게 뭐 버스 카드, 뭐 교통카드 이런 것도 아니 그런 신박한 아이디어는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지 버스 카드 하나로 지하철도 타고 버스도 타고 얼마나 좋아요. 진짜 좋다. 여기는 MTA 카드 따로 사야 돼, 뭐 따로 사야 돼, 패스 따로 끊어야 돼, 그죠. 메트로 놀스 따로 끊어야 네. 돼. 다 따로 운영이 되니까. 그쵸. 네, 네. 그럴 수밖에 없죠. 근데 또 그것도 다 페이퍼로 매번 이렇게 네. 종이 쪽지 종이 쪼가리 표로 한 달 지나고 나면 너덜너덜해지는 그런 걸로 글씨도 잘 안 보이는 거. 씨. 그거 그냥 리필하면 안 돼요. 그냥 플라스틱 하나 음. 해가지고 이렇게 뭐 충전하는 것도 너무 팬시하게 잘 돼 음. 있고 여기처럼 막 그렇게 번호 막 넣어가지고 존 넣고 좀 구식이지 구식이게. 그런 그 90. 요즘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도 모바일 앱이 생겨가지고 그쵸. 전화기에서 할 수 있으니까 그쵸. 그런 건 많이 좋아졌는데 그래도 어쨌든 한국 그런 거 보면은 대단하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 편리하고 또 여전히 개선돼야 될 부분과 또 훨씬 앞서 나가는 그런 부분들도 발견했고 마치 꼭 그 어나리스 하고 온 것 같은 한국에 대해서 막 이렇게 막 조사하고 온 것 같은데 네, 그런 부분은 잠깐이었고 되게 많이 즐겼어요. 친구들이랑도 많이 놀고 명동도 갔고 화장품 우리 쇼핑도 하고 한국의 그 패션에 대해서는 어떤 느낀 게 있나요? 느낀 바가? 아니, 잘 입어요, 애들이 다. 정말 꾸밈의 절정이에요. 그래요? 우리나라는. 네. 그러니까는 하나 놀랬던 게 제가 몇 년 전에 갔을 때 미국 화장했다고 놀림받았잖아요. 네. 친구들한테. 야, 너 미국 화장 너무 이쁘다. 막 이러면서. 근데 이번에 그래서 가기 전에 유튜브를 보고 연습을 좀 해가지고. 한국 화장? 네, 그래서 한국 화장이라기보다는. 자기 저번에 가가지고 산 그 화장품들로. 그러니까요. 다 하나도 안 써. 이제 잘못 샀어요. 근데 이제 유튜브를 보면서 좀 자연스럽지만 좀 그런 화장을 아직도 한국 사람들 할 거라고 생각하고 나는 1년 전에 갔을 때는 그런 게 유행했으니까 뭔가 자연스러움? 한 듯 안 한 듯? 그래서 그런 화장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하고 보고 갔는데 유튜브에서 좀 연습도 해보고 근데 또 그새 유행이 바뀌었더라고요. 이제는 약간 모두가 어쨌든 우리나라는 지금 복숭아 과즙미, 뭐 복숭아 페이스 막 이런 게 되게 유행이에요. 그럼 볼이 이렇게 볼구죽죽하고. 근데 그게 약간 센 복숭아예요. 그러니까는 약간 그런 순수한 복숭아도 여러 종류가 있어요. 네. 뭐 약간 센 복숭아 이래서 전체적으로 화장은 좀 진해졌더라고요. 네, 약간 스모키도 조금 더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게 자연스럽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역시 손재주도 있어서 다들 너무 잘하고 놀라웠던 건 화장품 가게 타겟이 한 20대 30대도 물론 당연히 타겟이겠지만 중고등학생이 타겟이에요. 요즘은? 네, 요즘은. 그래서 중고등학생들의 화장 기술이 정말 어마무시하고 가격대도 그들이 타겟이니까 되게 저렴한데 갖출 거 다 갖추고 있어요. 마스카라부터 시작해서 다 갖추고 있고 심지어 퀄리티도 되게 좋고요. 그래서 아이들 이렇게 그런 화장품 매장 가면 정말 그냥 중고등학교 뭐 그런 애들이 정말 풀 메이크업을 하고 그리고 화장품 맞아요. 사요. 나 요즘 네이버에서 웹툰 보는 거 이게 여신 강림이라는 거 보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그 고등학생이 이렇게 열심히 고등학생 드라마에 웹툰에 저도 근데 고등학생 내가 그동안 너무 그런 걸 안 보고 살았더라고. 근데 고등학생이 그 메이크업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메이크업을 그냥 하다 보니 너무 잘해가지고 이제 그쪽으로 이렇게 얘기가 흘러가는 건데, 그거 그렇지 않을 보면서 아 고등학생들 화장 많이 하나 보다 하는 생각은 하긴 했거든요. 근데 정말 그러나 봐요. 네, 정말 그렇고 광고 자체가 일단 타겟이 누가 봐도 막 되게 어려 보이는 아이가 모델 이제 여자 어린 모델이 뭐 화장을 하고 뭐 교복을 입고 남자친구랑 데이트를 하고 이쁘게 화장을 해서 뭐 이런 거니까 타겟이 당연히 그쪽 친구들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 되게 나 때는 진짜 그러니까 존슨 베이비 로션에서 나온 얼굴 바르면 완전 그냥 하얗게 돼가지고 깨끗하고 맑고 자신 있게. 네, 뭐 무슨 클 페이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이상한 뭐 어쩌고 저쩌고 이름 생각 안 나는데 그래서 거기서 파우더가 하나 나왔었는데 자기 그거 발랐구나. 나는 네. 그거 전이었는데. 저 중고등학교 때 그거였는데 그거를 정말 얼굴색이랑 잘 맞는 애들은 반 애들 중에 2명밖에 없고 나머지는 다 떠요. 100% 다 떠. 왜냐면 색깔이 그냥 백설기 그냥 밀가루예요, 밀가루. 그거 트랜슬루센트 아니에요? 그러니까 투명한 파우더 아니에요? 그게 근데 언니 바르면 백설기처럼 떠요, 이렇게. 진짜? 이게 그러니까 얼굴 표면이랑 우리 노랑과 하양의 그게 만나서 중간층에 회색이 떠요. 그래서 애들이 약간 썩은 얼굴 되는 건데 그러면 회색이면 이게 회색인지 뭔지 모르는 약간 그런 누리끼끼 회색이 돼 있잖아요. 생각나죠 언니? 약간 허해가지고 거기다가 막 그 립스틱은 없으니까 그 찹스틱에서 나온 찹스틱 색깔 있는 그죠 그거 바르고 그거 발라놓고 이렇게 되게 뭐라고 해야 되나 그렇구나. 약간 이상한 갑자기 그 얘기하니까 이번에 한국 가면은 나 다니던 고등학교를 꼭 한번 찾아가보고 싶은 생각이 드네. 그럼 선생님들 계실까요? 나 1, 2학년 때 담임이셨던 분은 아직도 계시고. 그 사립이야? 사립이죠. 아직 계시고. 전 아직 계세요. 저는 고등학교 선생님들 아직 계세요. 내가 고등학교 졸업한 게 지금 몇 년인데 20년이 넘었어요, 나는. 웬 20년 장난해? 더 되셨어요? 20. 지금 나이를 막 속이는데요? 그러니까 20년이 더 됐다고. 그죠. 20년이 넘었다고. 은퇴하셨을 수도 있겠다. 그죠. 저는 고등학교 때 3년 중에 2년을 저를 담임하셨던 선생님이 정말 쉬쉬였기 때문에 네, 만나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만나고 싶으신 분이 2년 동안 담임하셨어. 1학년, 2학년 때. 럭키. 그래서 우리 아들이라고 막 그러셨어. 꼭 찾아뵙고 싶겠다. 그러면 진짜 만나보고 싶겠다. 나 지금 미국 와서 이러고 살고 있는 거 모르실 거야, 아마. 우리 담임 선생님은 아니다. 나 유학 나간다고 그럴 때 한번 찾아뵀었어. 그래요? 저 고등학교 때 담임 선생님은 자기 학교 끝나고 술 마실 때 우리 반에 어떤 아이를 막 불러내고 그랬었어요. 네. 미친놈, 씨. 미친놈이었어요. 근데요, 언니. 또 딴 데로 빠지자. 그렇게 고등학교 때 얘기를 저는 고등학교 때 우리 때만 해도 막 성추행 이런 게 있었는데 그게 막 지금처럼 막 이슈가 되지는 않았어요. 요즘 그러니까 학교 학원에서 있는 미투 운동 요즘 이슈 한창 되고 있잖아요. 근데 돌이켜 보니까 제가 당했던 게 성추행이었더라고요. 맞아요. 그런 케이스가 저도 당했던 거예요. 근데 그땐 그게 내가 당하는 건 줄도 모르고 이게 뭔 줄도 모르고 그냥 당했던 건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저희 고등학교 때 선생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 선생님은 맨날 굳이 나와 있는데 명찰이 약간 왼쪽 가슴 위에 있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늘 넣어줬어요. 주머니 속에다가. 근데 그게 항상 기분이 너무 나빴었거든요. 그리고 그 선생님이 항상 저한테 너는 되게 매혹적으로 생겼다. 너는 되게 고혹적으로 국사 선생님이었는데 너는 되게 뭐라고 말해야 되지? 막 매혹이 아니라 뭔가 막 매력 아니었어요. 매력적으로 생겼다 이러면 차라리 낫을 텐데 이게 찜찜한 약간 그런 단어였어요. 뭐 고혹적이다. 약간 이거 뭐 여사님들한테 써야 되는 말 아닌가 싶은 그런 거 있잖아요. 매혹적이다. 고혹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언니. 뭐 그렇게 맨날 나한테 말하면서 꼭 그 명찰을 엘리 이러면서 맨날 이렇게 넣어준 선생님이 있었거든요. 선생님이 왜 저러나. 제 미술반이었는데 항상 저한테 오면 어깨에 이렇게 주물러주고 가고 이젤 앞에서 이렇게 그림 그리고 있으면 맨날 이렇게 어깨 주물러주고 있으면서 그림 그린 애들은 맨날 이렇게 어깨가 뭉쳐 있어 이러면서 맨날 어깨를 주물러주고 그랬었는데 그 선생님이
작년인가 재작년에 제가 나온 고등학교에서 걸렸어요. 대박! 성추행으로. 네, 그래서 잘렸어요. 그러면 그 사이에도 내내 그걸 하고 있었던 내내 거야. 했던 거예요. 내내 했던 거예요. 드디어. 내내 하다가 이게 수위가 점점 높아지지 않았을까? 그랬을 수도 있어요. 우리의 후배들이 그럴 수도 있지. 잡아내가지고 목을 쳤더라고요. 어머나. 네. 세상에. 그런 일이 웬일이야. 있었어요. 그 선생님, 딱 그 선생님. 어. 잊혀지지도 않았는데 그냥 그때 그게 그런 거였구나. 저는 그때 몰랐었는데. 그럼 나도 우리 그 고등학교 그 미친 담임 한번 이름 검색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해봐도 언니 진짜 네. 놀랄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네. 왜냐하면 나를 싫어했어요. 우리 담임이. 왜 웃어? 왜 웃어요? 아니, 당신을 좋아했다는 선생을 내가 들어본 당신 입에서 나온 선생이 없었어. 대학 때 자기 담당 교수도 다 당신을 싫어해. 다 싫어해. 뭐 초중 고 대학까지 그냥 좋아했던 선생이 없어. 악기 선생님 좋아할 만한 스타일이네. 제자를 아끼던 선생이 한 명도 없었던 거야. 그게 왜냐 이유가 있어요. 뭐? 나는 절대적인 그 어떠리티를 갖고 있는 사람한테는 딱 엎드리는데,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 뭐야 딱 그게? 뭔 소리야 그게? 나의 쓸데없는 존경을 소리야. 드리옵니다. 이런 선생님을 딱 만나면 바짝 엎드리는데 네. 그렇지 않은 사람들한테는 그래서 쉽게 말해 선생님이랑 기싸움 하는 거예요. 나는. 셌다 언니. 그러니까 네. 선생님들이 나를 불편해해요. 그러니까 나를 안 예뻐하는 선생님들이 왕왕 있었어요. 자기 정당한 것 같아. 이렇게라도 생각하면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나를 싫어한 거야. 막 그러면서. 그래서 만약에 내가 보기에 정말 배울 것이 많고 정말 존경스럽고 이런 선생님하고는 되게 잘 지내요. 근데 그렇지 않고 뭔가 구린 게 있다거나 아니면 내가 보기엔 그러고도 당신 선생이야? 약간 이런 그러니까 내가 말은 안 해도 내 이 분위기로 뿜뿜 말은 안 해. 아우라. 그지? 그러면 그 왜 사람들이 말을 안 해? 말을 해. 그 사람들이 나를 불편해하는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들이 나를 불편해하는 걸 뭘로 표현하겠어요? 나를 미워하는 걸로, 나를 싫어하는 걸로 표현하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나의 고등학교 때 2, 3학년 때 다니면 나를 별로 안 좋아했어요. 왜냐면 내가 자기를 보는 눈이 불편하거든. 내가 자기를 싫어하는 거를 감추려 하지만 감춰지지가 않거든. 그렇다고 막 따로 언니한테 뭐 해코지를 하고 그러지 않지 않았어요? 해코지까지는 하지 않았지만 나를 싫어하는 걸 감추진 않았죠. 네. 하긴 그 당시 선생님들은 그런 네. 거에 대한 꺼리낌이 없으셨으니까. 네. 하여튼 그랬죠. 근데 내가 조금만 더 정의로웠다면 내 친구가 당했던 거를 가만히 보고 있지 않았을 텐데. 그러니까 그때는 네. 우리가 너무 정보도 없었고 이게 뭔 줄도 모르고 그냥 당했었을 거 했던 것 내 같아요. 친구가 화실에서 그림 그리는 친구였는데 화실에서 그림 그리고 있으면은 자기가 술 마시면서 걔를 연락해가지고 불러내고 그랬었어요. 진짜 아니지. 네. 완전 미친 새끼인 네. 거지. 그것도 나가? 선생님 어떡해. 부르니까 그 당시는 또 선생님 부르면 나가야 돼? 가잖아요. 더 월싼 건 뭔지 알아요? 뭐. 걔는 3년 동안 그 담임이었어. 오 대박. 와. 그 담임이 힘이 좀 있는 사람이었는데 학년이 바뀔 때마다 걔를 찍어서 자기가 데려가는 거야. 아, 어떡해. 대박. 걔는 정말 죽고 싶다 그랬어. 응. 근데 걔가 진짜 응. 너무하다. 그 걔 3년 중에 2년은 나랑 같은 반이었죠. 나는 우연히 당신 친구 중에 미술한 친구가 누가 있어? 있어. 근데 있어? 그 선생님이 몰랐네. 미술한 친구가 있었네. 나는 원하지 않았겠지만 우연히 나랑 같은 반이 또 된 거겠죠. 자꾸 등장. 그랬는데 어쨌거나 지금 그거 생각하면은 아니었을까? 뭐 얘를 데리고 가고 싶으면은 얘는 껴서 데리고 가. 원도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다 담임하기 싫은 거야. 그래서 얘는 데리고 가. 그런 거는 아니었겠지만 어쨌든 나는 우연히 그 선생님하고 2년 동안 같은 반이었는데 뭐 나야 그렇다 쳐도 내 친구 생각하면 아직도 좀 걔는 아직 뭐 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좀 미안한 마음이 왕왕 들어요. 그게 힘들었을 텐데 하는 생각이. 네. 그죠? 이젠 더 이상 그런 미친 그런 자기의 교사의 힘을 악용하는 그런 미친 사람들이
없었으면 하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런 사람들은 선생을 하면 안 되지. 되죠. 선생님을 하면. 네. 선생을 하면. 그리고 또 요즘 학생들은 좀 더 우리 똑똑해지고 때보다는 그랬으니까. 현명한 것 같아요. 네. 확실히 똑똑해지고 더 네. 까졌고. 까지고 네. 또 어떻게 보면 현명한 왜냐면 인터넷 같은 게 워낙에 이제 또 정보 같은 게 빠르게 그죠. 교환이 되고 그리고 또 하니까요. 힘을 모으려면 얼마든지 더 쉽게 모을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이슈화를 시키려면 더 네. 쉽게 이슈화를 만들 수 있으니까 네, 일단은 가만히 있지 않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아이고 어쩌다 이런 얘기를 했어. 그러게요. 여기까지 얘기가. 네. 진짜 삼천포. 덧붙일 거 있나요? 리? 그냥 나중에 언니 오빠랑 한번 꼭 한국을 같이 가보고 싶어요. 우리 한국 가가지고 엘리원도 한국 식구들하고도 또 술도 마시고. 네, 또 정기 모임 같은 거 좀. 네. 제가 이번에 또 가서 되게 좋은 언니를 또 한번 뵀거든요. 제가 유일하게 제가 네. 한국 제 친구들이 술을 안 먹어요. 아, 근데 처음으로 언니와 네. 마치 저도 네. 한국 사회의 한 일원이 된 것처럼 네. 강남역에서 술을 마셨죠. 네. 공남. 엘리가 가서 우리 또 저의 언니를 같이 만나서 좋은 시간을 가졌다는. 너무 재밌었어요. 네. 아니 둘이 만났다고 하는데 나 되게 좋더라고요. 그러면서 나도 저기 같이 있고 싶다는 생각 들었죠. 그래요. 우리 얘기하다 보니까 막 진짜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뭐 산도 타고 막 그랬는데 우리 엘리 한국 무사히 잘 다녀오고요. 또 이렇게 얼굴 봐가지고 너무 좋고 한국 다녀온 얘기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네, 댓글까지 읽으려고 그랬는데 그건 못 읽었네. 네, 좀 얘기가 길어져서 네. 이건 뭐 또 다음 에피소드에 또 to be continued. 네. 네. 지금까지 건축하는 토크였습니다. 넌 누구니? 원래였습니다. 언니 요즘 컨셉 좀 바꾸신 것 같아요. 어떻게? 말하기 전에 뭔가 한 멘트 치고 성함 이름을 말하는 그런 재밌는 컨셉으로. 한동안 안 했더니. 네. 엘리였습니다. 예, 감사합니다.